웨스트햄 사이드가 약하고 지금 수비 쪽에 중요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경기 손흥민 선수 득점이 기대가 되고요. 이 경기 승부 예측 영상 끝부분에 있습니다. 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아시죠? 현재 순위 8위 토트넘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다 잡은 맨유전을 놓치는 바람에 4위 첼시와 승점이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5위 맨유와도 승점 4점 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게다가 중간에 끼어있는 6, 7위 울버햄튼과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각각 승점을 추가하고 있어서 4위 또는 5위까지 가는 길이 정말 험난한 상태입니다. 10위권 밖에 있던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주말 경기 승리하면서 토트넘과 승점이 같아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만나게 됩니다. 런던을 반으로 갈랐을 때 동부 더비죠. 네. 두 팀 모두 절박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은 주말 경기에서 울버햄튼에게 0대2로 패배하는 바람에 순위가 강등권 코앞인 17위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물러설 곳 없는 두 팀의 승부라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무리뉴 이 두 사람에게는 좋은 예감이 들만한 경기입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과의 첫 대결, 무리뉴 감독 부임 후 첫 시합이기도 했죠. 작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13라운드였는데요. 무리뉴가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첫 경기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 기록을 하면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었죠. 델레알리 패스 받은 다음에 빠른 돌파로 박스 진입해서 디오프 앞에 두고 왼발 선제골, 그리고 7분 뒤에는 왼쪽 측면을 완전히 털었죠. 뒤에 이제 루카스 모우라에게 골을 완벽하게 도왔는데요. 이때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쓰러져 있던 델레알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준 공을 스피드가 붙어있던 손흥민이 완벽하게 되살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프레데릭스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왼발로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려줬던 루카스 모우라가 몸을 던져서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인데, 후반에도 시작하자마자 이제 오리에가 크로스 그렇게 안 좋은 오리에가 명품 크로스를 모처럼 올렸고, 이걸 이제 해리케인이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3대0까지 이른 시간에 달아났던 토트넘입니다. 무리뉴 감독을 아주 격하게 환영을 했던 토트넘 선수들인데 3톱이 모두 골을 넣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문전 수비 미숙으로 인해서 2골 내주면서 한 골 차로 간신히 이겼던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은 당시 감독이 이제 펠레그린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경질이 됐죠. 지금은 중위권 전문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토트넘이 앞섭니다. 97승 52무 64패니까 좀 꽤 우세한 편이죠. 하지만 최근 10경기 성적은 비슷합니다. 5승 1무 4패. 토트넘의 최근 리그 성적이 웨스트햄을 압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웨스트햄이 꽤 선전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런던 더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뜯어보면 굉장히 전적이 재밌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웨스트햄 원정은 3경기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승이에요. 1무 2패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0대1로 졌고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양팀 포메이션, 예상 포메이션 보겠습니다. 토트넘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포백의 오리에 산체스. 자, 이 부분 좀 애매한데, 다이어, 그리고 데이비스, 윙크스, 시소코, 베르베인, 알리, 손흥민, 케인. 네. 손흥민 선발, 이거는 예상이라고 할 것도 없죠. 네, 진리입니다. 맨유전에서 125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정말 오래 쉬었고, 그 사이 군사훈련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자가격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가장 몸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고 재개를 준비 잘했는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 좀 약간 언급을 하고 싶은 게, 단체 훈련 오래 못한 거는 이제 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사이에 군대 가서 단체 훈련을 했으니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던데,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훈련소를 안 가보신 게 아닌가. 네. 아마 훈련소 다녀와 보신 분들은 그 얘기 공감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하는 훈련하고 이 축구 선수들 못 만드는 것하고는 제 생각에 상관이 없거든. 네. 해가 되면 해가 됐지라고 말하는 선수도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도 이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일과 끝난 이후에 부대에서 따로 러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 못 만지고 3주 동안 보냈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안에만 있었을 것이고, 복귀 전에 이 정도 컨디션 보여준 거는 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날 해리케인하고 비교해보세요. 해리케인이 게을리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간의 컨디션의 차이가 이렇게 컸다는 거. 네. 물론 해리케인이 한 달 더 쉬긴 했습니다만, 시소코도 이날 잘했잖아요. 시소코도 비슷하게 쉬었는데. 손흥민은 이날 맨유전에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웨스트햄전 앞두고 라인업 예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델레알리의
복귀죠. 네, 지난 2월 달에 그 시잘데기 없는 영상 올렸다가 네, 동양인 조롱 논란이 빚어지면서 얼마 전에 FA 징계를 받았죠. 맨유전 한 경기 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공백이 정말 컸구나 느껴지는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멜라가 대신 투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라멜라가 뭐 현지에서는 평점을 잘 준 데도 있는데 솔직히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날 라멜라가 맥을 다 끊어먹었고 특히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들어갔을 때에도 패스가 안 들어왔잖아요. 네,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델레알리가 돌아오면 이래가지고 델레알리 하는구나 이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즌 중단 직전의 폼을 생각하면 좀 잘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압도적인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줬던 과거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예. 무리뉴 감독 부임 초기에는 정말 뭐 짧지만 굵은 활약을 펼친 적도 있긴 한데 지난 웨스트햄과의 맞대결 때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었고요. 손흥민 골도 도왔고 맨유전 앞두고 이제 훈련 중에 머리를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던 루카스 모우라의 복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약간 늦은 탕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난 맨유전 때는 아예 그래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죠. 일단 지난 경기 라멜라 하는 골을 보면 모우라도 정말 필요합니다. 네, 델레알리도 돌아왔습니다만 모우라가 돌아와서 공격 쪽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해리 케인 폼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선수층에 비해서는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도 해리 케인 원톱에 양쪽에 손흥민과 베르베인 중앙에 델레알리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알리 자리에 로셀소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로셀소를 그 아래 3선에 기용해도 괜찮지만 공격력이 아깝잖아요. 예. 제드성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뭐 토트넘 버전의 미나미로 뭘 잘하는 건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있는 둥 마는 둥. 지난 매니전 때도 이제 교체 투입이 됐는데 현지 팬들도 무리뉴 감독 제일 욕하는 게 제드성 쓰는 거예요. 중앙에 이제 윙크스 시서코 조합 지난 경기 아주 괜찮았죠. 네, 은돈벨레 다이어 같은 선수들도 이제 이 자리에 뜰 수 있습니다만 맨유전에 활약이 좋았던 시서코를 고정시킨다고 본다면 그 파트너로 은돈벨레보다는 윙크스가 나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은돈벨레 폼이 정상적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윙크스보다 훨씬 나은 선수라고 봅니다만 분위기가 지금 뭐 팀에서 거의 뭐 후보 취급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때도 이제 9명 교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만 교체 출전을 못했죠. 참고로 무리뉴 감독은 5명 교체가 가능해진 이 코로나 시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 때 교체 카드를 2장밖에 안 썼어요. 네. 센터백 조합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맨유전의 무리뉴 감독이 산체스의 센터백 파트너로 그동안 이제 굳은자였던 정말 붙박이었던 토비 알더베일트가 아닌 에릭 다이어를 냈잖아요. 이날 다이어가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토비가 이날 부상으로 빠졌던 루카스 모우라처럼 갑자기 다쳐가지고 빠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대단합니다. 자기 부임하고 나서도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로 뛰었던 말 그대로 토트넘 수비 핵심이 바로 이 토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를 아주 중요했던 매니저에 빼고 다이어를 넣고 또 경기 내용이 괜찮았어요. 80분까지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이어가 포그바에게 낚여가지고 페널티킥 내주면서 동점 되기 전까지는 정말 무리뉴 감독의 선택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조합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경기 후에 무리뉴 감독이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이어를 완벽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뭐 사실 잘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느린 선수지만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 공격 길목을 잘 차단해줬고 정말 인터셉트 많이 해줬잖아요. 네. 포그바한테 당하기 전까지는 실수도 거의 없었고 아무튼 이 무리뉴 감독의 칭찬 멘트를 감안했을 때에도 보면 매니저는 토비를 뺀 게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체티노 시대를 상징하는 중앙수비 콤비, 그러니까 알더베일트하고 베르통은 모두가 이날 벤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선수를 배제한 채로 선발 라인업을 짠 것이 일시적이었을지 아니면 장기적인 포석일지 이번 웨스트햄전을 좀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에이스 로마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베르통은 아직 계약 연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정된 계약 만료일이 6월 30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에서는 초단기 계약 연장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만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말씀드린 순간까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남은 시즌을 못 나오지 않을까. 정말 좀 부상자가 많지 않은 이상 양쪽에는 매니저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리에하고 데이비스 조합 예상을 하고요. 무리뉴 감독이 포백에서 이제 오리에를 굉장히 전진시켜서 윙어처럼 쓰는 이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형 3백을 쓴다면은 반대쪽인 이 왼쪽 센터백으로는 벤 데이비스가 제일 좀 적합하긴 하죠. 예. 이런 구조에서 오리의 어떤 그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벤 데이비스를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그러니까 이런 폼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오리에가 올라가면 3백이 오리에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왼쪽에 수비 공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여기를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 뭐 윙크스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많이 이렇게 좀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아쉽긴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이런 축구를 하겠다는 게 뭐 어쩌겠습니까. 네. 자, 뭐 그러면서 지난 경기 수비 뭐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죠. 요리스 골키퍼가 세이브를 6개나 했습니다. 요리스 선수가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극찬을 받았는데 어쨌든 골키퍼가 이렇게 세이브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팀에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사실 토트넘 상황은 안 좋습니다. 손흥민이 멀티골로 팀 승리를 견인했던 에스턴 빌라전 이후에, 그러니까 손흥민이 팔 다쳐서 못 나온 이후에 토트넘이 지금 매니저 포함해서 7경기 연속 무승이에요. 리그만 따지면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입니다. 사정은 뭐 웨스트햄도 비슷해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1승 1무 4패. 끔찍합니다. 자, 웨스트햄 예상 포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골키퍼 파비앙스키, 그리고 포백에는 은자키아, 디오프, 말베나, 크레스웨, 그리고 미드필드 라이스, 수세크, 또 노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성 공격수인 야르몰렌코, 또 란치니, 최전방에는 안토니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수의 핵이라 할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팀 내 최다골 7골 넣고 있는 프랑스 공격수죠. 세바스티안 할러가 지금 골반 부상으로 아웃이고요. 재개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도 이 친구가 이제 멀티골 넣으면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웨스트햄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죠. 이 팀이 또 롱볼 축구, 또 크로스에 의존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좀 웨스트햄의 큰 타격이고요. 5골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스노드그라스 역시 이 친구까지 5골 5도움인데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센터백인 오그본나가 못 나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죠. 오그본나가 지난 대결에서 토트넘 상대로 골도 넣었었기 때문에, 네. 오그본나가 빠지면서 지난주 올버햄턴전 때는 데클란 라이스를 센터백으로 내려서 쓰기도 했는데 요즘 이제 첼시 영입설 놔두는 99년생 에이스죠. 데클란 라이스. 근데 원래 포지션이 이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전 때는 이제 다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은 롱볼을 구사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원에 3미들에 기용되는 선수들이 좀 준수하긴 합니다만 섬세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터프하고 좀 과감하기 때문에 빌드업을 중앙을 거쳐서 하기보다는 사이드 쪽을 많이 선호하는 축구를 합니다. 라이스, 뭐 노블, 또 체코리그 MVP 출신인 수세크, 이 친구 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인데, 아무튼 이 3명으로 구성된 중원을 상대로 토트넘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주로 사이드 쪽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손흥민이 맞붙어야 될 상대는 지난번처럼 프레데릭스일지 아니면 요즘에 자주 나오는 은자키아가 될지 아직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은자키아는 이제 2000년생, 경험이 많이 부족한 풀백이에요. 좀 웨스트햄에서 장기적으로 좀 기회를 많이 주고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지난주 울버햄튼한테 질 때도 웨스트햄이 양쪽 풀백이 털려가지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골이 모두 이제 양쪽에서 크게 휘젓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합입니다. 웨스트햄은 제공권이 강하고 측면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도 제법 해줘야 되긴 할 텐데, 뭐 무리뉴 체제에서는 뭐 늘 있었던 일이니까 현재 토트넘이 지금 해리케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앞에서 손흥민이 더 많이 움직여주고 또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해리케인이 원래 폼이 좋았을 때도 올 시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지난 경기도 보니까 본인이 앞쪽에서 많이 버티질 못하고 좀 내려오더라고요. 해리케인이 남겨둔 최전방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자주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부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메뉴전 프리뷰 제가 1대1 예측 맞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경기 저는 3대0 승리 봅니다. 손흥민 멀티골 기원하고요. 이번에 득점자까지 맞췄으면 좋겠는데, 챔스틱 캐슬 놀이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24일이죠. 새벽 4시 아프리카TV와 유튜브로 동시 중계할 테니까요. 라이브 보실 분들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성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